일본 가나가와현에 위치한 국제적인 항구 도시 요코하마. 화려하고 이국적인 색채로 가득한 이 도시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면 요리 라면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 요코하마 라면 박물관. 골목 어귀에선 과거 서민들을 웃고 울게 했던 풍물 공연도 만날 수 있다. 생라면이 정착하기 시작한 1950년대 도쿄 거리를 재현해놓은 라면 박물관은 라면의 역사를 살아있는 문화로 꾸며놓았다. 그 생생한 음식 문화는 라면집 작은 주방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 醤油から塩からいろいろとね食べてますけども、やっぱり基本は醤油かなって思いますので、やっぱりですね日本ながらの味っていうか。 세계를 놀라게 한 20세기의 명품 라면. 이 한 젓가락의 맛이 일본을 누들 파라다이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세계 제1의 라면 맛을 만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에 동참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돌아서는 법이 없다. 라면집 문턱에 놓인 자판기에서 식권을 뽑아야 비로소 식당 안으로 들어설 수 있다. 라면 박물관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라면들을 맛볼 수 있는데 그중 담백한 간장 국물 맛이 일품인 쇼유 라면은 요코하마가 고향이다. 삶은 생라면에 돼지고기, 파, 김, 어묵 등을 얹으면 깔끔한 맛의 쇼유 라면이 완성된다. 일반 된장으로 담백한 국물 맛을 낸 미소 라면은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맛이다. そうですね。醤油はどちらかというとあっさりしたタイプが多くてですね。昔から一番古いラーメンのタイプです。で塩はですね、どちらかというと中国の麺料理は塩味なんですが、中国の麺文化をそのまま受けたような感じで、ちょっと、塩の方もあっさりしてますね。で味噌はですね、1960年ぐらいに誕生したものなんですが、ちょっと普通の作り方と違いまして、フライパンで煽るっていうのが多いんですよね。なのでコクが非常にあってですね、熱々で食べるという感じですね。 1859년 개항 이후 요코하마에 형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가장 활기찬 거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 정착한 중국인들은 다양한 요리로 일본인들의 입맛을 매혹시켰다. 일본 라면의 원조 탕면 또한 그 안에 함께한다. 요코하마 거리에는 시간의 흔적이 묻어있는 탕면집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관동 대지진과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값싸고 넉넉한 양의 탕면은 한층 더 서민들 곁으로 다가섰다. 아직도 일본 노인들은 탕면 한 그릇을 먹으며 그 시절 향수에 젖는다. 탕면 맛의 첫째 조건은 국물 맛. 가장 먼저 돼지 족발을 푹 우려내는데 닭발과 돼지뼈 또한 각각 끓여내야 한다. 하지만 재료의 맛이 가장 또렷이 우러났을 법한 첫 국물은 오히려 너무 진한 맛이 느껴져 탕면 국물로는 적절치 않다. 세 가지 재료의 다시마와 가쪼부시를 섞어 두 번째로 우려낸 맑은 국물만이 탕면에 쓰일 수 있다. 이제 돼지고기와 야채들을 기름에 볶는다. 면 위에 얹는 야채의 맛도 탕면에서는 무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야채의 맛이 풍부하게 퍼지려면 먼저 국물이 제맛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탕면에서는 무엇보다 국물의 역할이 중요하다. 야채와 국물 맛이 잘 어우러졌는지 확인이 끝나면 비로소 면발은 탕면 국물에 몸을 담근다. 푸짐한 건더기만으로도 절반은 배가 부를 듯한 탕면 한 그릇 속에는 맛과 추억, 그리고 일본 근대화의 역사까지 담겨져 있다. うちのタンメンの場合は作る段階で
ちょっと職人さんの技が入るんで多いんで、あまりその普遍的でない普及しがたい。だから非常にヘルシーでいいってことは分かっててもあまり発展しない。ラーメンの場合は醤油っていう一つのもう元ができてますから、それを主体にしてもうそれに味をつけた元を使って、それを一杯スープ一杯でアルバイトの方でも同じようにできるというところで普遍性がある。 동경만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 도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는 도쿄의 거리마다 가장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음식점 간판은 바로 라멘이야, 생라면 전문점이다. 유명 인사들마다 다녀간 흔적을 자랑삼아 남길 만큼 인기가 높은 아카사카 라면집입니다. 일반 라면집에는 대부분 카운터가 없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만큼 식권 자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면발을 삶고 국물을 끓여야 하는 라면집 주방에서 돼지갈비를 굽고 삶은 소 혓바닥을 얇게 써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한다. 고명으로 쓰일 재료를 마련하는 중인데 이것이 아카사카 라면 맛의 포인트다. 이것의 주인 사또 우찌요 씨는 새로운 라면의 맛을 부지런히 창조하는 라면의 달인이다. 아카사카의 라면 국물은 12시간 동안 돼지뼈를 푹 구워 만든 돈고추가 쓰인다. 일본 라면은 튀기지 않은 생면을 이용한다. 면발의 맛을 보장하기 위해선 50%의 수분이 함유된 반죽을 써야 하고 50초 동안 끓는 물에 데쳐내야 한다. 그래야 면발의 윤기가 돌고 씹는 맛이 살아난다. 같은 국물 같은 면발에 돼지갈비 바비큐가 올려지면 스페아리브 라면, 소 혓바닥이 얹어지면 규탄 라면으로 이름이 달라진다. 일본 라면은 지방 고유의 맛이 잘 지켜져 오기도 하지만 새로운 이름의 라면이 끊임없이 개발되기도 한다. 라면의 원조, 생라면의 천국으로 자부심까지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은 하루 한 끼를 라면으로 해결해도 절대 궁색해하거나 질려하지 않는다. 도쿄 우에노 시장은 우동과 소바집이 유난히 많은 곳이다. 1860년대 무렵 이미 도쿄에는 4천여 곳의 소바집이 번성했었다. 1789년 창업 후 9대째 소바를 만들고 있는 사라시나 호리 식당. 에도 시대의 영주에게 소바를 진상했던 곳이기도 하다. 흔히 소바는 찬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따뜻한 소바 역시 보통의 소바다. 과거 쌀을 대신한 먹거리였던 소바는 메밀 껍질째 반죽했다고 한다. 그 후 맛의 고급화를 위해 메밀 껍질을 벗은 소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소바는 어떤 메밀가루를 쓰느냐에 따라 면의 맛과 촉감이 달라지는데 반죽 또한 맛의 중요한 요소다. 메밀가루 80%와 밀가루 20%를 섞고 계란을 풀어 반죽을 하는데 명성 높은 소바집의 철칙은 식사 2~3시간 전에 반죽을 하는 것이다. 원형 막대에 감고 풀고 밀고를 반복해 반죽을 최대한 얇게 만들어낸다. 일정한 굵기의 면발을 만들기 위해 균등하게 펴는 고된 작업인 것이다.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한 굵기로 면발을 썰어낸다. 소바 만들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은 흐트러짐 없는 면발을 만드는 것이다. 껍질을 벗긴 메밀가루에 갈은 와사비 줄기를 함께 반죽한다. 와사비가 섞인 반죽은 기계로 면을 뽑아내야 한다. 혼합물이 섞인 까닭에 고른 칼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소바 국물은 여러 번 걸러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내야 하는데 역할에 따라 만드는 법에 차이가 난다. 얇은 가츠오부시로 우려낸 모리쯔유는 냉소바에, 두꺼운 가츠오부시를 사용한 가케쯔유는 뜨거운 소바에 쓰인다. 소바의 맛을 적셔줄 파와 와사비를 준비하고 이제 면을 5분 정도 삶아 재빨리 찬물에 고루 헹궈내야 하는데 이것은 면발의 탱탱함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면발 만드는 기술이 없었던 과거에는 메밀가루에 뜨거운 물을 넣어 반죽한 소바 가키를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소바는 어떤 그릇에 올리느냐에 따라서도 별칭이 붙는데 작은 대나무발에 얹으면 자루소바가 된다. 보통은 모리소바, 차가운 소바다. 일본 5대 미각으로 꼽히는 소바. 와사비가 섞인 기세츠노 가와리 소바처럼 색과 맛에 차별을 주기도 한다. 방금 건져 담은 면발에 김, 어묵, 달걀, 새우, 죽순, 버섯 등으로 소바를 덮고 따뜻한 국물을 붓는다. 가면을 벗겨야 소바를 볼 수 있어 가면의 얼굴, 옷감의 소바라고 불린다. そばっていうのは関東の食べ物なんですよ。ですからどちらかというと江戸っ子の食べ物ですね。東京の人たちにとってはとっても思い入れの強い食べ物だとは思うんですが、あとは田舎で作る五穀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てね、お米ですとか冷えですとか泡ですとかそういうものとまた別個の要するに休耕作物のようなところがあったんですよ。そばっていうのはもともとが。それがこう江戸に入ってきて実際商売になってこんだけ広く食べられるようになった。それ以前はやっぱりうどんが中心でございましたんでね。 신주쿠는 세계 각국의 먹거리 천국으로 이름이 높다. 1872년 문을 연 유서 깊은 우동 전문점. 에도 시대 소바와 함께 사람들의 입맛에 젖어든 우동은 특히 오사카 간사이 지방에서 인기가 높았다. 두툼한 우동 면발은 손반죽을 세게 해 쫄깃함을 유지하고 찬물에 헹궈 탱탱함을 입혀놓는다. 추운 겨울에 먹는 따스한 우동 맛이 제격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열무싹과 쯔유로 맛을 낸 차가운 우동, 히야시 우동이 있기 때문이다. 큼직한 새우 덴뿌라와 가츠오부시 국물과 간장을 섞은 쯔유의 맛이 잘 어울리는 따뜻한 국물의 덴뿌라 우동. 국물 맛만 제대로 내면 요리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 우동이다. 쯔유 국물과 함께 새우, 어묵, 죽순, 삶은 달걀 등을 푸짐히 얹어 끓여내면 나베야끼 우동이 완성된다. 우동 면발을 반죽할 때는 밀가루에 소금물을 섞어 면발 자체의 끈기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비법이다. 社長それ大変ですね。それ何分ぐらい作業なさるんですか。だいたい30分は揉んでますね。で揉み終わってから30分揉んで、12時間ぐらい置いて、そうすると旨味が良くなって、そうすると美味しくなって、そんで次の日に、のして切るっていう感じでおそばうどんになるって感じになりますね。 쌀 부족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일본의 우동과 소바. 전쟁으로 찾아온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일본인 곁에 다가선 라면의 원조 탕면. 각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태어난 일본의 면 음식은 이제 일본인의 허기가 아닌 입과 마음을 만족시키고 있다. 방콕. 이 열대의 도시가 상쾌하게 다가오는 건 차오프라야 강이 있기 때문이다. 장장 1200km의 길이로 방콕을 동서로 나누고 있는 차오프라야 강의 흐름은 태국의 발달과 함께 해왔다. 기나긴 시간, 목재와 농수산물의 수송을 도왔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연결시켰다. 무엇보다 차오프라야 강은 태국인들의 일상과 함께하고 있다. 방콕 근교 차오프라야 강 한 줄기에 자리한 담넌 사두악 수상시장. 라마 4세 때 만들어진 이 수상시장에는
언제나 야채와 과일들을 가득 실은 좁다른 배들이 지나다닌다. 평일 새벽과 휴일에는 장을 보러 온 태국인들로 시장이 가득 찬다. 거기에 관광객까지 뒤엉치면 교통체증이라는 말이 물길에서도 느껴진다. 태국 음식들이 제맛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부지런한 수상가옥 안악들의 손길이 자연의 선물을 끊임없이 거둬들인다. 수상시장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한 가지, 쌀국수가 바로 그것이다. 면과 국물, 그리고 몇 가지 고명만 얹으면 짧은 기다림으로 맛볼 수 있는 쌀국수 한 그릇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맛이 담긴다. 태국의 땡볕더위와 수상시장의 혼잡함마저 맛으로 다가와 보트 누들은 매일 새로운 맛으로 변신한다. 가장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태국의 쌀국수, 구웨이 띠오우. 아삭아삭 씹히는 맛을 더해주는 숙주와 함께 면발을 살짝 데쳐낸다. 여기에 양념장과 다진 돼지고기를 살짝 익혀 뿌리고 돼지고기 오뎅 룩친무, 중국식 부침개 지야우를 덤으로 얹는다. 그리고 땅콩가루와 조미료로 간을 맞춘 후 국물을 부으면 구웨이 띠오우 남이 만들어진다. 푸짐한 고명들이 태국 인심을 느끼게 한다. 구웨이 띠오우에 쓰이는 면은 세 가지. 2cm 정도 넓이의 센자이와 중간 굵기의 센넥, 그리고 가장 가는 면발인 센니. 세 가지 면발에 국물과 고명을 편리하면 맛의 차이는 배가 된다. 보통의 국물 쌀국수 구웨이 띠오우 남에 고춧가루를 듬뿍 넣으면 매운맛이 도드라진 쌀국수 구웨이 띠오우 남 똠얌이 완성된다. การเวลาที่ผ่านไปคนไทยก็ยังรักษาวิถีชีวิตอยู่ริมน้ำนะครับก็เราก็จะเห็นได้ว่าเขามีบ้านเรือนเป็นเรือนแพก็ดีเป็นตลาดน้ำก็ดีแต่การที่จะปรุงอาหารนำไปขายบนเรือก็จะมี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การที่ชาวบ้านเอาก๋วยเตี๋ยวไปขายบนเรือเนี่ยเนื่องจากว่ามีการปรุงที่ง่ายดายแค่ขายก๋วยเตี๋ยวอย่างเดียวก็สามารถที่จะดำเนินธุรกิจได้แล้วและประกอบกับเส้นก๋วยเตี๋ยวก็ทำมาจากข้าวซึ่งเหมาะสำหรับคนที่อยู่ใน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ร้อนจุดเด่นก็คือก๋วยเตี๋ยวเรือจะมีรสชาติที่จัดจ้านมีความเผ็ดมีความอร่อยทำให้คนทั้งหลายก็จะเป็นนิยมที่จะรับประทานก๋วยเตี๋ยวกัน 태국 면 요리의 진수는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수상시장 한켠에서 소박하게 먹는 짭짜름하고 시원한 감칠맛의 국물과 쌀국수 특유의 쫄깃함이 입안을 마음껏 즐겁게 하기 때문이다. 물의 도시 방콕의 아침은 방변에서부터 시작된다. 수상 좌석 버스, 수상 택시, 나룻배 등 모든 수상 교통수단들이 차오프라야 강을 오가며 도시의 분주함을 대변해준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타프라잔 선착장에 도착한다. 이들은 제각각 흩어져 하루를 보내고 저녁 무렵 다시 이곳으로 모여들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시장이 생기고 그 안에는 간편한 먹거리가 자리하기 마련이다. 부엌에서 보낼 많은 시간을 빼앗아간 도시의 삶은 대신 사람들의 손에 비닐봉지를 쥐어주기 시작했다. 면과 국물 한 봉지씩을 건네받은 사람들은 식사 준비 걱정을 잊는다. 마치 밀가루 풀을 쓰는 것 같다. 찹쌀로 질퍽한 풀을 만들어 거기에 돼지고기와 버섯 그리고 달걀 등 갖가지 고명을 넣는다. 바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장사 요령 중 하나는 빠르고 간편한 것이다. 잠시의 지체도 없이 돼지 내장을 넣어 끓인 국물 한 국자만 담으면 손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구웨이 짭.
타프라잔 거리에는 언제나 꾀이 짭이 준비되어 있어 바쁘다는 이유로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없을 듯하다. 방콕 실롬 거리. 유명한 국수 전문점 크루와 아로이. 이곳의 주 메뉴인 카놈찌는 중국에서 온 쌀국수라는 말이다. 걸쭉한 국물로 진한 맛을 내는 것이 맑은 국물에 꾸에이 띄우남과 차이가 나지만 가장 대중적인 쌀국수라는 점은 같다. 스프가 얹어진 카놈찌는 보통 카놈찌 남자라 불리는데 재료에 따라 다시 여러 이름으로 나뉜다. 야채를 얹어 비벼 먹는 것은 기본이지만 스프에 닭고기가 쓰이면 카놈찐 남자까이, 불고기가 들어가면 카놈찐 남자 플라라고 불린다. 카놈찐 중 특히 매운맛이 강한 것은 카놈찐 남야라고 구별해 부르는데 남야는 태국 북부지방 사투리로 국물 요리를 뜻한다. 기본적인 맛은 주방장의 손끝에서 만들어지지만 맛의 선택은 손님의 몫이다. 미리 준비한 다양한 국물들을 각자 입맛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맛이 없다고 주방장을 탓할 손님은 없을 듯하다. ขนมจีนที่จะทานกับน้ำนี่มีประมาณ 5-6 ชนิดแล้วก็รสชาติค่อนข้างจัดจะทานพร้อมกับผักต่างๆประมาณ 4-5 อย่างเช่นน้ำพริกค่ะก็จะทานกับพวกหัวปลีกล้วยใบผักบุ้งทอดนะคะน้ำยาก็จะมีผักถั่วงอกถั่วฝักยาวกระหล่ำปลีฝอยผักกาดดองใบแมงลักเป็นต้นแล้วยังมีน้ำเงี้ยวมีน้ำยาป่ามีแกงไตปลาค่ะมีแกงเขียวหวาน 관광 대국답게 태국은 자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들뿐 아니라 관광 문화의 하나로 외국인에게도 제격인 음식들을 개발해왔다. 태국인들의 솜씨가 빚어낸 면 요리는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다. 태국을 대표하는 면 요리 하나. 재료에서부터 맛의 풍성함이 느껴지는 팟타이는 가장 먼저 양파, 두부 등을 고루 볶아준다. 쌀국수에 가진 야채와 재료들이 어울려 영양까지 잘 갖춰진 것이 태국 면 요리의 특징이다. 중간 굵기의 쌀국수 센 넥으로 만들어야 제맛이 나는 팟타이. 양념과 소스를 넣어 볶으면서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추고 계란을 풀어 부드러운 맛을 더해 놓는다. 그 후 새우, 숙주, 고추 등을 차례로 넣어 볶는 팟타이는 재료들을 순서에 맞게 볶아야 각각의 맛이 잘 살아난다. 땅콩의 고소함에 칠리의 매콤함, 레몬즙의 새콤함과 쌀국수의 부드러운 맛이 잘 어울려 잠시도 젓가락을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얇은 계란 지단을 만들어 팟타이를 포장하기도 하는데 한 끼 식사로도 때론 반찬이나 후식으로도 손색이 없다. ผัดไทยเราจะมีอยู่4รสชาตินะคะก็จะมีรสชาติเปรี้ยวหวานเค็มแล้วก็เผ็ดตามสามารถทานแก้มกับผักอย่างเช่นถั่วงอกหัวปลีนะคะแล้วก็ใบกุยช่ายได้ค่ะแล้วก็อื่นๆมาอย่างคนที่ชอบเปรี้ยวก็ใช้มะนาวบีบคนที่ชอบหวานก็อาจจะเติมน้ำตาลนิดนึง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ก็แล้วแต่ความชอบของแต่ละคนเพราะว่าผัดไทยเนี่ยเราหาทานได้ทั่วไปค่ะ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หมือนกับทุกที่เลยค่ะ 어둠이 깔린 타프라잔 거리. 거리의 흥겨운 공연이 사람들의 얼굴에서 도시의 어둠을 마음껏 걷어놓는다. 아쉬움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태국 사람들은 다시 면 요리를 선택한다. 면의 천국 태국의 모습은 그리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다. 단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언제나 함께할 뿐이다.
오늘도 태국인들은 저녁거리로 국수 한 봉지를 손에 든 채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기약한다. 위대한 승리를 뜻하는 자카르타. 동남아시아 제1의 대도시인 이곳의 아침은 요란한 오토바이 행렬로 시작된다. 일요 재래시장. 열대의 햇살이 인간에게 선사한 것 중 하나는 풍성한 과일과 야채들이다. 인도네시아 시장이라면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산발과 면발. 인도네시아 면은 크게 가는 면인 비운밀, 중간 굵기인 소운밀, 노란색 면 밑군인 이 세 가지가 있다. 길가에 늘어선 음식점 주방에는 미리 만들어진 면발이 가득하다. 가는 면발과 노란색 밑군인을 넣고 말린 새우와 야채 그리고 어묵 고명, 박소를 곁들인다. 여기에 소고기 국물을 부으면 어묵국수, 비박소가 만들어진다. 식성에 따라 달콤한 깨짬 마니스를 넣어 먹으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의 맛이 된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모나스탑의 횃불이 인도네시아의 밤을 영원히 밝히고 있다. 어둠이 짙어지면 분주함이 찾아드는 곳은 포장마차를 닮은 가니식당 와룸. 인도네시아의 라면 상표인 수포르미는 이제 사람들 앞에 엄연한 한 가지 요리로 등장한다. 그릇 바닥에 수프 가루를 깔고 면과 국물이 얹어 나오는 수포르미는 입맛에 따라 국물 요리로도 비빔 요리로도 안성맞춤이다. 물론 달걀 고명과 매콤한 산발을 곁들여 먹으면 더욱 좋다. Supermie makanannya instan dan juga dapat diperoleh di mana-mana dan mudah didapat. Oleh karena itu mereka mudah penyajiannya dan ringan harganya. 수포르미의 맛의 변신은 간단하다. 각자 좋아하는 야채들과 큼직한 박소를 얹어도 되고 다양한 튀김 재료들을 더해도 푸짐하고 색다른 라면이 탄생한다. 허름한 와롱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는 자카르타의 밤을 즐겁게 한다. 이슬람 공화국 인도네시아. 이슬람 전통학교 학생들은 오전 예배를 끝내고 점심시간을 맞는다. 인도네시아 음식 문화 안에서 기본 밑반찬인 산발과 닭 요리 그리고 면 음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40여 종족의 다양한 입맛과 종교의 배타성을 포용하는 음식들이기 때문이다. 그중 면 음식은 종교뿐 아니라 부와 가난을 넘어서 인도네시아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식인 것이다. 자카르타 도심 면요리 전문점 박미 포르마타. 주방의 풍경은 마치 중국 요리집을 연상케 한다. 면을 뜻하는 인도네시아 말인 미는 중국식 발음인 미엔에서 기원했다고 한다. 요리에 쓰이는 재료와 맛 또한 중국을 닮은 면 요리 박미 짜사오. 면과 함께 간장, 깨, 마늘, 후추 등을 섞어 국물 없이 비벼 먹는 이 요리는 보통의 인도네시아 요리와는 달리 기름기가 많고 맛 또한 색달라 사람들의 입맛에 특별하게 다가온다. 널쩍한 면을 기름에 볶다가 날계란을 넣어주는 미꾸의 띠아오. 코코넛 기름이 아닌 들기름을 사용해 담백함보다는 기름진 맛을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당근, 파, 양배추 등 야채와 여러 해산물을 볶는데 이 속에는 중국 요리의 필수 재료인 전분이 빠지지 않는다. 미꾸의 띠아오는 푸짐하게 들어간 해산물 덕택에 시원한 맛이 앞서는 면 요리다. Sejarah daripada datangnya mie
di Indonesia itu dibawa oleh masyarakat Tionghoa pada saat mereka berkunjung ke Indonesia. Kemudian mereka meninggalkan mie dan mengajarkan penduduk Indonesia untuk membuat mie. Sehingga lambat laut mie itu dapat diterima oleh masyarakat Indonesia sehingga sampai saat ini menjadi masakan favorit di Indonesia. 닭과 야채를 우려낸 국물 맛에 승부가 걸린 인도네시아 고유의 면요리 미아얌. 다진 마늘과 후추를 양껏 볶아 양념의 맛을 풍성히 입혀놓고 여기에 하루 정도 우려낸 닭국물을 섞어 진한 면 국물을 만든다. 잘게 찢은 닭고기 살과 토마토, 야채, 그리고 노란색 면인 밑꾸닝을 넣어 익히는데 꾸닝은 인도네시아 말로 노랗다는 뜻이다. 부드럽게 익은 면과 건더기 위에 맛의 포인트를 살려주기 위해 볶은 마늘과 버섯 고명을 얹으면 닭국물 면 요리 미아얌이 완성된다. Mie yang kita buat di sini itu punya spesifikasi yaitu rasa. Rasa yang kami berikan itu adalah dengan menggunakan lada. Lada itu adalah lada fresh yang kita ulek kemudian kita campurkan ke dalam mie. Sehingga rasanya pedas dan gurih. 인도네시아 음식의 기본적인 조리 방법은 코코넛 기름에 재료를 볶는 고랭이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새우와 야채를 차례로 볶고 노란 면 밑구닝을 함께 볶아내면 인도네시아 전통 볶음면 미고랭이 완성된다. 중국인에게 건네받은 면 요리들은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색깔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 중 하나를 이렇게 정의했다. 미국식 별장에 살면서 불란서 와인을 마시며 중국 요리를 먹는 것이라고. 다양성과 맛의 깊이에서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가 허락되지 않는 것이 중국 면 요리다. 베이징 도심에 자리한 면 요리 전문 식당 미엔코. 애서 다리품을 팔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이곳에 오면 중국 전역의 면 요리를 두루 즐길 수 있다. 특히 면 요리의 본고장으로 이름이 높은 중국 북부 산서지방 면 요리 맛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다. 같은 국물과 양념, 그리고 같은 재료로 만든 면발이라 해도 각기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중국의 면 요리다. 그 숨겨진 맛의 비결은 바로 각기 다른 면발의 모양새에 있다. 북경 자장면의 면발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밀반죽을 길게 늘여 또아리 모양을 만들어 놓는다. 일정한 힘의 강도로 밧줄 던지듯 허공에 면발을 던지는데 1인분의 면발이 한 가닥이어야만 익은 미엔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가위손의 명장은 미용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원뿔 모양으로 빚은 밀반죽을 빠른 손놀림의 가위질로 얇게 잘라내는 진따오미엔. 진지한 표정에서부터 가위질의 고수임이 느껴진다. 밀반죽을 묵직한 덩어리로 만들어 어깨 높이로 올린 채 각진 칼로 버들잎처럼 얇게 썰어내는 따오쇼오미엔. 특히 중국 산소지방에서 인기가 높은 면발이다. 메밀가루 반죽을 조금씩 띄어 새끼손가락 길이로 밀어 만드는 요미에위. 메밀 반죽은 끈기가 없고 잘 늘어나지 않아 짧고 굵은 면발 형태로 쓰인다. 밀반죽을 납작한 앞면으로 만든 다음 손으로 조금씩 뜯어내 끓는 물에 던져 넣는 주우피에 볼은 크기로 재빨리 던져 넣는 것이 관건이다. 얇고 넓게 밀어낸 반죽을 칼로 썰어내는 따또우미엔. 주방장의 솜씨에 따라 누르기 기술로 면발을 만들기도 한다. 만두피처럼 빚은 메밀 반죽을 손가락으로 돌려감아 속이 빈 원통 형태로 만드는 요미의 카우랄라.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찜기에 쪄내 국물을 부어 먹는다. 밀반죽을 나무젓가락 모양으로 썰어 다시 작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납작하게 만든 마우알 뚜어. 반죽을 밀 때 손가락 힘의 배분이 중요하다. 콩가루 반죽을 강판에 올려 밀어내는 따오미엔. 콩반죽 역시 메밀 반죽처럼 끈기가 부족해 긴 면발 재료로는 쓰이지 못한다. 밀반죽을 젓가락으로 튕겨 만드는 우어유월. 면발들이 초를 다투어 냄비 속으로 돌진한다. 고량 쌀가루 반죽을 둥근 강판에 밀어내는 차커따우. 건강식으로 특히 인기가 높다. 중국의 면은 마르코 폴로에 의해 서양에 소개되어 스파게티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중국의 면발 만들기 비법까지는 전해지지 못한 것 같다. (2000년) 역사를 간직한 맛의 도시 사천성도. 사천의 맛은 향기가 흩날린다라는 만옥 표양과 천하의 명성을 떨치다라는 향의 사이로 표현되기도 한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남녀노소 상하 지위를 막론하고 걸을 수 없는 것이 하루 세 끼다.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한 끼 식사로 면 요리를 선택해왔다. 북경면의 대표가 자장미엔이라면 사천면의 으뜸은 단단미엔이다. 担担面的由来是以前一位农夫，他挑着担子卖，有人问他你这叫什么面？他说叫担担面。为什么叫担担面呢？他因为是挑着担卖的，挑着担子卖的，所以叫担担面。因为这个担担面是很好吃的，所以也流传到现在，至今都是很好吃的，在中国是一级棒的。 애틋한 사연 또한 인기 한 몫을 한 사천 면 요리의 자존심 단단미엔. 손수 만든 면발을 삶아 건져내고 고추 기름장에 삶은 면발을 한 젓가락씩 담는다. 가른 소고기와 잘게 썬 쪽파는 단단미엔에 빠질 수 없는 고명이다. 단단미엔은 작은 사발에 담는 것이 특징인데 한 번에 여러 가지 맛을 즐겨보라는 사천인의 마음이 담긴 것이다. 풍요한 자연은 사람의 입맛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더 큰 맛에 욕심을 갖는다. 중국인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또 다른 맛은 탕면과 볶음면. 사천 서민들과 늘 함께해온 푸짐한 탕면 한 그릇. 사천 고추의 매운맛이 잘 버무려진 볶음면. 여기에는 어김없이 사천식 김치, 시추한 파우차이가 곁들여진다. 쌀농사가 위주인 사천에서 탕면과 볶음면 한 그릇과 사천 김치 한 접시면 특별한 식사가 된다. 탕면은 육수와 양념 그리고 고명에 따라 특별히 종류가 나뉘지 않는다. 같은 탕면이라 해도 면발 굵기만 다르다면 엄연히 맛의 차이를 가진 탕면이 되는 것이다. 쫄깃쫄깃한 맛을 살리기 위해 밀가루 반죽을 힘껏 댄다. 손바닥이 아닌 주먹으로 밀어대는 모습이 특색있다. 한 덩어리의 반죽은 1인분의 탕면이 된다. 같은 반죽에 주방장의 손놀림이 더해지면 다른 모양의 면발이 만들어진다. 가는 굵기의 면인 시미엔도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들어진다. 납작하게 반죽해 면발을 뽑는 중간 굵기의 면 지우이의 미엔. 가장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넓은 납작면 환나미엔. 이 세 가지 면으로 모든 종류의 탕면을 만들 수 있다.拉面的技巧，第一个要快，第二个两个指头的角度要掌握好。宽的压一下就是宽，细的搓一下一拉就是宽，细的拉。 잘 뽑아낸 세 가지 면발만 있으면 요리의 절반은 완성인 탕면. 시고 매운맛이 특징인 탕면은 무, 고추, 약재 그리고 사천 고추로 향을 낸 국물을 면발에 붓고
파, 소고기, 고수포를 얹어내면 완성된다. 삶아낸 굵은 면을 건져 한두 차례 칼질을 한다. 여러 야채와 소고기를 섞어 조리한 후 면과 함께 볶아내면 만들어지는 볶음면은 소고기 볶음면이라고도 불린다. 매운 향신료의 맛이 풍부하게 퍼지는 볶음면은 누구든 쉽게 반할 만한 맛이다. 성도의 또 다른 식당. 중국 면 요리의 별미 하나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가늘고 길어야만 국물 속에 몸을 담글 수 있다는 법은 없다. 넓적한 생김새를 가졌다 해도 면 요리로 탄생할 수 있다. 밀가루 반죽을 뜯어 길게 당겨 만든 손바닥면 쇼우장미엔. 면발의 고수가 아니더라도 무난히 만들 수 있어 주방장의 부담이 적을 듯하다. 수제비 모양의 손바닥면을 삶아 건진 후 돼지뼈를 진하게 우려낸 국물을 넉넉하게 붓는다. 쇼우장미엔의 진수는 사발에 삶은 콩을 깔고 면을 얹은 후 겨자 소스와 묽은 간장을 한 수저씩 뿌리고 파와 조미료 그리고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고명으로 얹어 맛을 더한다. 식사 시간이 되면 배달 주문에 주인장의 발길마저 바빠진다. 칼질 소리가 나지 않는 곳은 중국 면 요리집이 아니라고 말하는 다오쇼우미엔. 찰진 밀반죽을 넓적한 칼로 쓸어내듯 썰어 끓는 물에 던져 넣는다. 면 요리의 이름은 주방장의 선택 사항이다. 어떤 고명을 올리느냐에 따라 이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아진 면을 파와 양념이 섞인 고추기름에 얹는 것은 변함없는 기본이다. 이제 요리의 이름이 결정될 시간. 기름에 튀긴 돼지고기 가루를 얹으면 퀴샤오. 돼지뼈에 붙은 인대를 올리면 와이웨이. 고명은 자체의 맛 또한 중요하지만 국물에 섞여 면 요리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 就是四川这个地方呢是天府之国，它不缺吃，啊，历史上它就不缺吃，它就没有必要大口大口的吃，大块大块的吃，它要吃的精细一点，精美一点，把味道做得好一点，要吸引人来吃。比如说我们的担担面，那么小一个碗，你说那里边的面成分并不多，而味道基本上就占了一半，而这个味道和面的结合呢，就是四川川菜文化里边的一大特点。 베이징 끙하먼 야시장. 어둠이 짙어질수록 야시장에는 화려함이 더해진다. 밤을 잊은 수많은 북경 사람들은 포장마차 앞을 떠나지 못한다. 중국 전역에서 맛을 자랑하러 온 면 요리들이 포장마차마다 가득하기 때문이다. 간장 소스에 당면과 콩, 야채를 섞어 담은 사천식 당면 수완나텐. 노란 면발에 소스를 비벼 먹는 비빔국수 량미엔, 사천의 자랑 단단미엔. 이렇게 세 가지는 북경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면 요리다. 我们家主要卖四川的担担面，重庆有名的，还有凉面，都有辣有不辣的，这个四川小吃。给50块钱给你啊。 뚱하먼 야시장 포장마차 앞에 선 사람들은 무슨 음식을 먹을까가 아닌 어떤 면 요리를 먹을까 하는 고심에 곧잘 빠진다. 어느 나라건 나름의 풍미를 갖춘 독특한 음식이 있기 마련이지만 중국 면 요리 한 그릇에는 광활한 대륙의 풍미와 6,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 전해오는 면. 중국인들은 그 천의 얼굴에 맛의 욕심을 더해 중국 면 요리를 세계 최고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는 무엇보다 국물의 역할이 중요하다. 야채와 국물 맛이 잘 어우러졌는지 확인이 끝나면 비로소 면발은 탕면 국물에 몸을 담근다. 푸짐한 건더기만으로도 절반은 배가 부를 듯한 탕면 한 그릇 속에는 맛과 추억 그리고 일본 근대화의 역사까지 담겨져 있다. まあうちのタンメンの場合は作る段階でちょっと職人さんの技が入るんで多いんであまりその普遍的でないっていうしがたいだから非常にヘルシーでいいってことは分かっててもあまりこう発展しないラーメンの場合は醤油っていう一つのもう元ができてますからそれを主体にしてもうそれに味をつけた元を使ってそれを一杯スープ一杯でアルバイトの方でも同じようにできるというところで普遍性がある 동경만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 도쿄. 들의 입맛을 매혹시켰다. 일본 라면의 원조 탕면 또한 그 안에 함께한다. 요코하마 거리에는 시간의 흔적이 묻어있는 탕면집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관동 대지진과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값싸고 넉넉한 양의 탕면은 한층 더 서민들 곁으로 다가섰다. 아직도 일본 노인들은 탕면 한 그릇을 먹으며 그 시절 향수에 젖는다. 탕면 맛의 첫째 조건은 국물 맛. 가장 먼저 돼지 족발을 푹 우려내는데 닭발과 돼지뼈 또한 각각 끓여내야 한다. 하지만 재료의 맛이 가장 또렷이 우러났을 법한 첫 국물은 오히려 너무 진한 맛이 느껴져 탕면 국물로는 적절치 않다. 세 가지 재료의 다시마와 가쪼부시를 섞어 두 번째를 우려낸 맑은 국물만이 탕면에 쓰일 수 있다. 이제 돼지고기와 야채들을 기름에 볶는다. 면 위에 얹는 야채의 맛도 탕면에서는 무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야채의 맛이 풍부하게 퍼지려면 먼저 국물이 제맛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탕면에 일반 된장으로 담백한 국물 맛을 낸 미소라면은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맛이다. そうですね、醤油はどちらかというとあっさりしたタイプが多くてですね、昔から一番古いラーメンのタイプです。で塩はですね、どちらかというと、中国の麺料理は塩味なんですが、中国の麺文化をそのまま受けたような感じで、ちょっと、塩の方もあっさりしてますね。で味噌はですね、1960年ぐらいに誕生したものなんですが、ちょっと普通の作り方と違いまして、フライパンで煽るっていうのが多いんですよね。なのでコクが非常にあってですね、熱々で食べるという感じですね。 1859년 개항 이후 요코하마에 형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가장 활기찬 거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 정착한 중국인들은 다양한 요리로 일본인 일본 가나가와현에 위치한 국제적인 항구 도시 요코하마. 화려하고 이국적인 색채로 가득한 이 도시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면 요리 라면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 요코하마 라면 박물관. 골목 어귀에선 과거 서민들을 웃고 울게 했던 풍물 공연도 만날 수 있다.
생라면이 정착하기 시작한 1950년대 도쿄 거리를 재현해 놓은 라면 박물관은 라면의 역사를 살아있는 문화로 꾸며놓았다. 그 생생한 음식 문화는 라면집 작은 주방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 醤油から塩からいろいろとね食べてますけども、やっぱり基本は醤油かなって思いますので、やっぱりですね日本ながらの味っていうか。 세계를 놀라게 한 20세기의 명품 라면. 이 한 젓가락의 맛이 일본을 누들 파라다이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세계 제1의 라면 맛을 만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에 동참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돌아서는 법이 없다. 라면집 문턱에 놓인 자판기에서 식권을 뽑아야 비로소 식당 안으로 들어설 수 있다. 라면 박물관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라면들을 맛볼 수 있는데 그중 담백한 간장 국물 맛이 일품인 쇼유 라면은 요코하마가 고향이다. 삶은 생라면에 돼지고기, 파, 김, 어묵 등을 얹으면 깔끔한 맛의 쇼유 라면이 완성된다.